네, 오늘 첫 주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을 따르는 이 중재안을 따르는 안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박 의장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양 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오늘 갑자기 나온 중재안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의장이 여러 번 중재를 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합니다. 중재안 내용을 잠깐 보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 제한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뒤에 넉 달의 유예 기간 뒤에는 모두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여기에는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넉 달 뒤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부패 경제도 한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한국형 FBI 관련 법안, 이른바 중시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이 직접 수사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송치 사건,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온 사건 중에 보안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데 원래 민주당 안은 이 보안 수사권도 없애고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는데 그 보안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고요. 대신 보안 수사하면서 다른 쪽으로 수사를 벌리는 별건 수사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볼 텐데 먼저 전반적으로 이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별건 수사를 금지하면서도 수사권을 보장한 것, 이게 1차 합의할 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할 때 사실 특수부하고 공안부만 찬성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가 굉장히 반대했던 그 협의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은 일체 뺏는 대신 6대 범죄, 즉 공안과 특수부가 주로 다룰 범죄들만 남기는 형태로 협의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 내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형사부는 약간 숨통을 트인 것이고 오히려 이제 공안부랑 특수부가 말이 많아지는 것인데 이분들이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에서 큰 목소리는 나겠지만 전반적인 검찰은 이런 정도면 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또 합의안을 내놓고 지금 민주당이 법안 소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나온 합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마주보고 달리는 거의 기관차처럼 강대강에 부딪히려고 했었는데 국회의장의 중재로 그리고 현명하게 이제 이 중재안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여야가 싸울 수 있었던 게 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2019년에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이야기를 밝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무가내로 이제 4월 말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커졌던 건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봉합이 돼서 기한을 좀 늘려서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뺏고 보자는 식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뺏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또 차분한 논의를 좀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 사실 모든 걸 수사하고 모든 걸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이제 그 권한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놓고 수사권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직접 수사 권한을.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최종의 검찰 개혁을 이제 앞두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금 한 걸음 좀 중단하면서 좀 숨을 고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국민의 뜻에
좀 경청하면서 이 장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좋은 생각합니다. 결실이다. 예. 일단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좀 제작진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과 과연 뭐가 달라지냐라고 보면 다시 한번 저 보겠습니다. 직접 수사가 6대 범죄인데 이 중에 2개만 부패와 경제만 남겨놓고 없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는 한국형 FBI, 이른바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 나머지 2개도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건데 요건 이제 중수청 설치 법안이랄지 관련 법이 별도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날짜를 못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건 6대 범죄 중에 부패 경제만 일단 남겨놓는데 공직이 빠지잖아요. 공직자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그래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도 아니죠. 마찬가지고. 아닌가요? 부패 범위 안에 일단 뇌물이 들어가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면 다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럼요. 또 중요하게는 직권남용이 부패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뇌물 두 가지면 정치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거의 다 포괄이 된다. 뇌물은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이 뇌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만 있어도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고 자꾸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예. 계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선거범죄나 공직자범죄가 경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수사권 조정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경찰의 퍼포먼스에 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아마 경찰 역사상 최대 열심히 일을 하는 기간이 저는 될 거라고 감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겨놓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게 6대 중대 수사권 빼오는 과정에서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그동안 그걸 남겨놨던 유일한 그 근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른바 사회의 구조적 거악과 맞서 싸울 예. 수 있는 수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검찰에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거대 권력,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재벌 문제. 재벌들, 예.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조직적 권력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도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특수부를 줄이는 게 처음 방향이었지만 결국 남겨두었던 게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악과 맞서서 싸우고 거악을 척결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그 노하우와 능력이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 부패와 경제만 떼어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안에는 뇌물이 제일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경제는 이제 당연히 재벌들을 겨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를 일단 유예 기간을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이어서 크게 그 뭐 검찰 쪽에서도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아마 뭐 크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범죄를 뺐던 이유는 공직자라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일단 어공이 아니라 늘공 중심의 늘공들. 공직자 범죄를 대상을 하지 공무원들 않을까. 말 예, 그대로.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장교랑 부사관 사이로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군대에 가면 장교들이 부대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사관들이 부사관들이. 상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의 노하우라는 것도 검사들은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6,300명 있는 검찰 수사관들 이 중에서 금융범죄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7급으로 들어와서 승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5급으로 들어온 검사들이 검찰청 위에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수사청에 가면 7급으로 들어온 수사관들이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결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전문 인력들이 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대거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훌륭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수사 인력들이 여전히 수사청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사 인력들이 수사 노하우가 쌓여진 수사관들이 그 6,300명 오히려 전문 수사청에서 본인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능력 발휘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저희 당은 일부 우려하는 그런 의사표시는 많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희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다른 부분 지금 여야는 모두 다 따르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쟁점이 또 남아있는 쟁점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재안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한국형 두 번째 줄이에요. 한국형 FBI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7명, 그다음에 야당이 6명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6개월 안에 안을 만들고 이 안을 1년 안에 해서 수사기관을 만든다 이건데요. 이것도 법안 발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 발의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법안에 합의했다는 건 윤석열 당선자하고 충분히 교감을 했으니까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6개월 있다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여야 합의한 법안을 윤석열 당선자가 만약 그때 대통령 신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막 항의는 많이 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자 본인에게 더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여야 합의한다면인데 중수청이든 일단 한국형 FBI로 합시다. 한국형 FBI를 만드는데 이 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안 될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선거법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서구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했어요. 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적어도 검찰과 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합의해서 논의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논의 과정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략적 계산에 들어가서 결국은 싸움이 붙고 합의가 안 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까지 가가지고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공수처법도 결국은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 길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큰 방향은 이제 화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판 FBI를 만든다. 그리고 그 중수청에는 사실 검사도 있고 그 막강한 역량의 수사관들도 있고 그 중수청에서 중대한 그 기존의 검사들이 했던 범죄들을 따로 오히려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거기에 뭐 과거에 여야 간의 어떤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 문구를 놓고 또는 큰 방향을 놓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검찰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도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쟁점 자체가 이제 생각해 보면 법무부에 둘 것인지 별도청으로 둘 것인지 경찰로 집어넣을 것인지 뭐 이런 예, 정도가 그 있을 정도죠. 거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특별수사청 예를 들어 한국형 FBI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경우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에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뭐 안은 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그렇죠. 예산을 따로 놓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이거 뭐 정착하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이미 쟁점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스터디되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과 별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맞설 일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이제 어디에 둘 것인지 정도를 정리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크게 맞설 일이 전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까지는 우리 그때 야당이 다 합의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막판에 가서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건데 그래놓고 그 공수처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졸속이라는 거,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1년 6개월의 시간을 벌어놨지 않습니까? 사법개혁특위가 이제 국회에서 6개월 활동을 하고 6개월 안에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 조치가 되면 1년 안에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사실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독립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안에
공수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됐던 부작용 같은 거, 또 더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찰의 본인 조직 입장에서는 반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오늘도 당장 김우수 총장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라는 독립적인 조직의 어떤 이기주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여야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검찰 개혁의 어떤 큰 방향성에 동의를 하는 선이라면 그런 검찰의 어떤 이의제기나 문제점 지적들을 잘 반영해서 1년 6개월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말씀하신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원래 사표를 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 뒤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일단 뭐 중재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잠시 유예된 거다.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편이 별다른 신중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호수 검찰총장만이 아닙니다. 검찰청 차장도 사표를 냈고 각 고검장들도 모두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검찰 내에서는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예. 전 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표를 내면 집에서 노시는 분이 아니라 다 변호사로 가실 거고 소득은 훨씬 예, 높아지죠. 후배들이 잘 챙겨주는 문화가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서 국정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모든 기관의 정보원들을 배치하고 운영해오던 이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해외 정보원으로 바뀌는데 주어진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한 1년 정도 넘게 흘렀는데 1년 후면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차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사표 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정부 조직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르는데 검사들만 유일하게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게다가 오늘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이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야합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합. 왜 야합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상의를 안 했으니까 야합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걸 텐데 아니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로스쿨까지 나오신 분들이 법을 어디서 만들고 행정부를 집행하는 단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건지 자기들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야합이라고 그 국회의장에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정말 심각한 문제가 제가 있지 볼 않나 때는 지금 싶거든요. 중재안이 현재와 바뀐 거는 앞서 말한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한국형 FBI 설치는 좀 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줄곧 얘기해왔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 부분은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랑 크게 바뀌는 건 네.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검찰의 그런 좀 집단적 반발이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문가 그룹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공론의 작업을 벌여야 된다고 보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만 수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6대 범죄도 검사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영장도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박탈된다고 생각하니까 검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제 예상으로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6대 범죄라든지 그런 그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검찰청에서 사직하고 중대범죄수사처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나 존재 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검사가 아니고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을 가면 경찰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수사청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많은 인력과 전문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고 노하우들이 합산이 예를 되는 들어 거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거기에 그러면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기소권은 검찰청이 따로 있는 거죠. 기소권 뭐 예. 논의할 여지가 그렇죠. 없죠. 거기는 이제 왜냐면 정리가 돼 공수처 있으니까. 검사도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건 그러면 공수처법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중수청에 중수청 검사가 있다. 아, 그러면 또 그렇게는 달라질 안 수가 돼. 있잖아요. 절대 안 되죠. 검찰청 검사 출신이 중수청 그 수사 담당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존재 이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대한민국 검찰이야 임마 이게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검사라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그 직책, 그 직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길게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정치권도 그런 KFBI를 만들 때는 그런 검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돼서 앞으로는 그냥 마약이면 마약, 금융범죄는 금융범죄.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 기소권 분리보다는 사실은 여러 개로 쪼개서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석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계속 파보는. 저희가 항상 도박의 비유를 하는데 집문서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도박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패가망신하거든요. 야, 이거 한 번만 더 영장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이 망쳐왔던 것들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상선자가 이거 관련돼서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한 것은 수사청을 아마 본인 생각에는 특수부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이 특수부가 운영하는 수사청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만 기소권이 없을 뿐이지만 반은 가고 반은 나오면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분간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옛날에 특수부처럼 위세를 떨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보다 윤당성인의 마음을 더 잘 갖고 계시는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기소권 없는데 갈까요? 수사권이 더 막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최종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영장을 요구하면 기소하는 검찰청에서 받게 돼 있으면 그것도 득실 따져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이 계속 혼란스럽고 민주당이 너무 강행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재안을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권성동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본인에게 한 얘기라면서 소개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잠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만나는 민주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도 내고요. 또 심지어는 저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무기명의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사실 어제부터 쭉 나온 뒤에 민주당이 한 발 후퇴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검수완박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55%였고요. 수사권은 경찰에 다 이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의 검찰이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견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중재안을 수용한 게. 예, 그렇습니다. 중재안 수용 전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여러 가지를 거쳤어야 됐는데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이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은 또 박검원 법사위원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나 저러나 끝판왕으로 박병석 의장이 버티고 있는 구조에선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뭘 하는 걸 받아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예상에는 정의당이랑이라도 뭘 좀 만들어서 중재안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국민의힘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은 사실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안 하면 정말로 그냥 끝까지 가서 다 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해석이신데요. 그러니까 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이나 아니면 이제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비판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게 속도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숨고르게 해야 되겠다는 내부의 자체 반성의 소리가 나왔던 거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쪽에서 저러다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장난 아닌데? 저거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충돌할 경우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중재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파국으로 가는 건 지금 뭐 당선인의 신분이나 임기를 마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심정이나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도 뭐 가서 해석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모순이 이게 극에 달하면 이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제까지의 검수완박의 대격돌이었고
오늘 극적인 이 합의가 나오지 않았나 이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법으로 다 모든 걸 의율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 뭐 미국에 수사권이 있니 없니 막 따져도 검사 70명에 수사관이 5명이면 수사권이 있지만 못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동반되어야지 법만 딱 바꿔서 뭘 아무리 조항을 만들어도 또 희한한 조항을 찾아내서 또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바꾸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지금 두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경찰이 제 몫을 다 잘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이게 또 금방 전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란법 처음 만들 때 신문에 한우랑 굴비를 못 받게 됐다. 이런 게 지금 막 기사로 났던 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는 공직자 없죠. 그렇게 전 이 문화라는 건 한번 바뀌면 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도 길게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과 달라진 것, 기존 현재의 법과 달라진 것은 현재로서는 6대 중대범죄 중 2대 부패와 경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 수사권은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른바 중수청을 만드는 법은 별도로 논의한다. 가 합의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